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호용질빈 나냐 인이 부린 질지이심 나냐입니다. 이 구절은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으로서 얻을지 못함을 너무 미워하는 것 또한 혼란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는 가치관의 왜곡이나 지나친 극단적 태도가 결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과도한 태도나 가치관의 극단적인 편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용감함은 분명 중요한 미덕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목표를 추구할 때 용기는 필수적이죠. 그러나 맹목적으로 용기를 추구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태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용기와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구절은 시사합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용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편으로 가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려는 마음은 강했지만 그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너무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방법들에 집중했습니다. 가난을 싫어하는 마음은 결국 과도한 소비로 이어졌고 그는 점차 빚을 지게 되었으며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물질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이야기는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용기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가게 될 수 있고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 역시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서 얻을지 못함을 너무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얻을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지나쳐서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구절은 비판과 고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립되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결국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B씨는 직장에서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동료들은 점차 B씨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B씨는 점차 고립되었으며 결국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나 고립된 시각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고립되게 만든다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단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용감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것과 얻을지 못함을 너무 미워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용기와 신중함, 적절한 비판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C씨는 일찍이 부모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도 물질적인 안정만을 추구하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점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쫓는 일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과도한 소비와 물질적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 실현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또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절제하며 그들의 장점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시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큰 만족을 찾았습니다. 이 예시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물질적 목표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용기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균형입니다.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용기는 필요하지만 그 용기를 잘못 쓰면 자칫 과도한 힘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씨는 삶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여유 있는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비판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 덕분에 D씨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삶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호용질빈 나냐 이니부린 질지이심 나냐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지나친 용기와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과도한 비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내와 용기, 그리고 열린 마음과 비판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며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더 나은 결과를 얻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전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